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양제 필요 없답니다. 영양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비타민, 두 번째가 미네랄, 그리고 또 다른 비타민 미네랄이 아닌 그런 건강 영양소라고 할까요? 그런 또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또는 합쳐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영양제죠. 영양제는요, 대개는 이제 약의 형태를 띱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허가받을 때 약일 수도 있고 약 같은 모양의 건강식품일 수도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기엔 전부 다 약입니다. 복용하기 쉽게 전부 다 약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세 가지 성분,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소위 건강영양소를 각각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비타민과 미네랄의 차이는 비타민은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리고 미네랄은 무기화합물이죠. 네, 그리고 비타민은 이제 유기화합물이라서 이제 그 분자 구조가 복잡한 데 반해서 미네랄은 이제 원자이거나 아니면은 단순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죠. 비타민은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됩니다. 물론 미네랄도 마찬가지고요. 그 비타민은요, 굉장히 소량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타민의 그 하루 권장량을 보면은요, 밀리그램, 1g이 아니고요, 1g의 1000분의 1인 맨 밀리그램, 이런 단위입니다. 아니면요, 더 작게 다시 1g의 100만 분의 1인 마이크로그램, 네,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단위의 미량만이 필요로 하죠. 이게 굉장히 적은 양이 필요해도 굉장히 이 몸에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게 신체 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몸에서 각종 대사가 일어나잖아요. 비타민 없이는 그 대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이 부족할 때는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갖다가 비타민 결핍증이라고 하죠. 비타민은요, 그 크게 이제 이렇게 지용성, 수용성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지용성이 모두 4가지, 수용성이 모두 9가지. 그래서 인체에는 13가지의 비타민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4가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입니다.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9개는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이 8개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 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를 합쳐서 이 수용성이 되는 거죠. 비타민은 유기화합물이라서 음식을 열을 가하거나 조리를 할 때 이게 파괴가 됩니다. 반면에 미네랄은 이게 원자가 되고 분자가 돼서 조리하거나 열을 가한다고 이게 파괴되지가 않죠. 그 두 가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비타민이 그 각종 대사에 관여하듯이 미네랄도 신체의 각종 대사에 관여를 할 뿐더러 신체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또 미네랄은요. 특히 이제 관여되는 게 이제 그 산염기 대사, 이런 데 이제 주로 많이 관여가 되죠. 미네랄은 주요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요 미네랄은 상당히 다량을 우리 몸에 갖고 있는 거고요. 미량 미네랄은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양만 갖고 있는 거죠. 주요 미네랄의 대표적인 것, 네, 칼슘, 뼈의 성분을 이루는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뭐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염소, 인,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미네랄이 되는 거고요. 미량 미네랄은 이제 희귀 원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망간, 크롬,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미량 미네랄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장량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일일 권장량. 일일 권장량은 어떻게 그 기준을 잡는가 하면은요, 건강한 집단에서 상위 5%,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서 5%가 섭취하는 양, 이게 이제 일일 권장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먹는 양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양이죠. 네,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무도 결핍되지 말라고 이렇게 권장량을 갖다가 상당히 높이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이 비타민, 미네랄을 얼마나 많이 섭취를 할까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게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입니다. 전 국민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요. 그 결과를 보면은요, 딱 두 가지 빼놓고는요, 두 가지 비타민, 미네랄 빼놓고는 전부 다 권장량을 상회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인 거의 모두가 상위 5%보다 5%가 섭취하는 양보다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도 이 권장량에 비해서 부족한 거지 평균량에 비해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한 게 뭐냐면은 비타민 D와 칼슘, 요 딱 두 가지 뿐인 거죠. 자, 영양제의 세 번째 구성 성분인 소위 건강 영양소,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타우린, 콜린, 이노시톨, 카르니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리포산, 코큐텐 또는 코엔자임 큐텐이라고 하죠. 이게 다 굉장한 건강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전되면서 영양제에 포함되는 그러한 성분들이죠. 근데 이 영양소들은요, 이게 꼭 필수가 아니니까요, 권장량은 없습니다. 얼마나 먹으라는 권장량은 전혀 없죠. 근데 이제 이 제품을 선전하는 회사에서 이만큼 먹어라라고 이제 이 제안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런 영양제들 여러분들 섭취하고 계신가요? 왜 섭취를 하나요? 네,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드는 것이 영양 결핍입니다. 아니면 요새는 영양 결핍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영양 불균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유를 댑니다. 요즘 뭐 채소나 과일은 과거의 채소나 과일에 비해서 지력이 떨어져 가지고 비타민의 함량이 반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죠. 두 번째는 다 편식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충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을 먹으려면은 이런 음식들이 영양제 보충을 필요로 한다. 이런 주장이 전부 다 영양 결핍 또는 영양 불균형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담배나 몸에서 생성되는 또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독소의 해를 중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타민 C를 조금 더 복용하면은 담배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산화제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이런 등등의 주장이 되죠. 세 번째 주장은요, 아예 권장량이 아니고요,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3배 내지 4배 많은 양을 섭취해만 된다. 이걸 이제 적정 권장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비타민은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해만 몸에 좋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죠. 이런 주장 때문에 또 많이 섭취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증세가 있을 때입니다. 피로를 예방한다든지 감기를 예방한다든지 뭐 입술이 튼다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복용해야 된다. 비타민 C라든지 또는 활성 비타민이라고 일컫는 것들을 활성 비타민의 그 활성 그 뜻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해서 복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양제를 복용하는 이유에 대한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장과 실제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제가 의사가 된 지 이미 36년이 됐습니다. 제가 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의과대학에서 이제 교과서를 배울 때는 임상 실습을 돌면서 정말 영양 결핍이 한두 명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입원한 사람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36년 전 의사가 된 이후로는요, 영양 결핍은 정말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요. 다 영양 과잉이죠. 요즘은요, 보통 사람들이요, 거의 다 3개월치 이상의 식량을 갖다 몸에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결핍은커녕요. 편식을 하던 인스턴트 음식을 먹던 패스트푸드를 먹던 하여튼 이런 데 탐닉을 하더라도요, 주로 뭐 단 것만 먹고 과자만 먹고 간식 먹고 밥과 반찬은 밥과 채소는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요, 부족한 게 정말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영양 과잉이죠.
두 번째, 좀 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 이론이 어떻든 간에 실제로 복용해서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정말 비타민은 전 세계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타민을 복용하는 사람들과 안 복용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과연 무슨 차이가 나나? 그랬더니요, 정말 아무것도 차이가 안 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일부의 연구에서는요,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안 복용하는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높다,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복용해 봤더니 정말 차이가 나더라. 뭐 활력도 솟고 정말 감기도 안 걸리고 피로도 덜 느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처음 복용의 효과입니다. 처음 복용하면은요, 그런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영양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뭐 한약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먹을 때 기대를 합니다. 이거 먹으면은 뭐 힘이 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면은요, 그런 효과를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 복용 기대의 심리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 복용할 때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 심리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처음 복용 효과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복용할수록 그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요, 지금 계속 장기 복용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무슨 효과가 있나? 과거 효과가 처음 시작할 때 효과 있는 건 기억에 남아있지, 지금은 그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죠. 요즘도요, 영양제 선전에서 복용하는 날과 안 복용하는 날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선전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꾸 계속 복용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느끼는 효과가요. 영양제 복용에는요, 숨겨진 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보통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복용한다고 그렇게 크게 해가 되진 않은데요. 이게 숨겨진 해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영양제를 복용했으니 원래 내 몸에 해가 되는 것을 그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안도감이죠. 예를 들면 편식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편식 때문에 영양제 복용한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편식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꼭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인스턴트 음식 먹고 패스트 음식 먹으면서 영양제 복용한다, 그러면은 골고루 안 먹고 계속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를 계속 지속하게 되는 거죠. 이 똑같은 게 뭐냐면요, 제가 만병의 근원 또는 심지어는 늙음의 근본 원인이 지나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나침. 이 지나침이 또 영양제에 의해서 호도가 됩니다. 영양제를 먹으니 내가 지나쳐도 된다. 그래서 지나침이 점점 악화되는 거죠. 결국은 영양제라는 것은 결과에 뭐 조금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원인을 악화시키는 숨겨진 해가 있습니다. 영양제도요, 지나치면은 과다증이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요, ADEK, 지나치면은 비타민 과다증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수용성인 비타민 C도요, 과다하면은요, 복통, 설사, 신장 결석, 통풍, 이런 등등의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영양제 복용은요, 그 영양 성분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확실한 차이를 냅니다. 그런데요, 이미 충분한 사람한테는, 또는 이미 과잉인 사람들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냥 전부 다 그대로 배출하고 맙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전혀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영양을 몸 안에 축적하고 있죠.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있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영양제는요,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지원을 우리가 원조를 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먹는 영양제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이, 원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영양제 돈 쓰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요, 그냥 가까운 사람하고 한 끼 식사를 맛있게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